코인버스에서 알려드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코인 시장의 핫 이슈. 안녕하세요. 지난주 물가에 따라 나타나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상황에 암호화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드렸잖아요. 오늘은 이 암호화폐가 투자 수단인지 아니면 통화 수단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투자 수단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투자 상품인 주식시장을 보시면 1992년도 코스피 지수는 대략 500포인트대를 유지하였지만 2022년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0포인트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땠을까요? 1992년 삼성전자 주가는 액면 분할을 감안해서 보면 저점이 288원이었는데요. 현재는 6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무려 200배 이상 상승을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투자 불패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부동산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90년대 강남의 주공 아파트가 당시 시세로 1억대였는데 현재는 대부분 20-30억이 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이렇듯 투자 상품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상향을 하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사람들의 수요가 들어오게 됩니다. 덕분에 해당 시장은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암호화폐 시장 또한 이런 투자 상품과 같은 맥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0년에는 비트코인 한 개의 가치가 1센트도 안 되었습니다. 이는 100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라스줄로 헤니츠는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샀었지만 지금은 1만 비트코인이면 피자 가게 또는 웬만한 피자 회사를 살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불패의 법칙은 주식과 부동산, 채권 등과 같이 일반적인 투자 상품처럼 시간에 따른 가치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수익률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 암호화폐 시장이 주식이나 다른 투자 수단에 비해서 기간이 짧아 암호화폐 시장이 다른 투자 수단에 비해서는 체계적이지 않지만 이제는 투자 수단으로서는 확실한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투자 수단인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을 왜 암호화폐라고 부를까요? 흔히 화폐라고 하면 달러나 유로와 같은 통화 수단을 말하는데 그럼 이 암호화폐도 달러나 유로와 같은 통화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앞서 언급드린 투자 수단들은 오로지 수익만을 바라보는 상품입니다. 지금도 보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피자를 사거나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의 경우도 내가 아파트는 살 수 있지만 아파트로 다른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듯이 채권이나 다른 투자 상품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투자 수단들은 수익이 발생을 하면 매매를 하여 현금화를 시켜야 하지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통화 수단이기도 하고 투자 수단인 신기한 금융 수단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고 다른 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 원화, 예금 같은 투자 상품이 각광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달러나 원화의 경우는 유통수단이나 지불수단 같은 화폐의 기능을 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투자 상품들은 통화의 영역으로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는데요.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통화의 기능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데 사용하거나 골프존에서 골프를 치는 데 사용하는 정도의 일부 한정된 통화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영역이 점점 확대되면서 여행이나 호텔, 레저 영역, 가상토지 구매를 비롯해서 해외 주식 투자, 유학 및 거주비 용도의 송금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통화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사용하는 암호화폐 사례들을 살펴보면 여타 통화들과 다르게 환전 수수료가 적다는 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은행에서 외국에 돈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전 수수료를 비롯해 5개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도 최소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이상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리플을 통해서 해외로 송금을 하면 수수료도 최소 5배 이상 저렴하고 고작 10분 이내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직까지는 암호화폐를 많게 보내든지 적게 보내든지 정부에서는 제한을 하지 않죠. 암호화폐 분석 스타트업인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에서 해외를 오간 비트코인 규모가 6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4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올해 1월부터 9월 비트코인 입출금 규모는 17조 2,515억 원에 달하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량의 80%를 차지하는 업비트 입출금 규모까지 더해 최소 69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해외를 오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 수출입 대금 결제 통화 중 5번째로 많은 위안화 거래량의 2배를 넘는 규모인데요. 이더리움, 리플, 트론 등 다른 암호화폐의 해외 입출금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국내에를 오간 전체 암호화폐 규모는 1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단순하게 국내 거래소에서 허용되지 않은 암호화폐 파생 상품만을 거래하기 위해서일까요? 최근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자 파운드화로 거래되는 비트코인 거래량이 평소의 10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듯이 기존 세대와 달리 MZ세대들은 암호화폐를 투자 상품뿐만 아니라 통화로서의 기능을 알게 되었고 현재 그 영역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다크웹의 그림자 속에서 운영하는 블랙마켓 트레이더들만의 영역으로 여겨졌었지만 2020년 암호화폐의 강세장을 통해서 사람들의 암호화폐를 바로 보는 시각이 바뀌면서 투자 수단뿐만 아니라 화폐 수단으로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결제가 가능한 시대인데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페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지갑 없이 페이로 사용하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지갑보다는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죠. 암호화폐도 불과 2년 전만 해도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도 도박이라고 보는 시각이었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투자 수단으로서 확실한 자리를 잡은 동시에 통화 수단으로도 점차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투자 수단이자 통화 수단인 신기한 암호화폐는 과연 앞으로 어디까지 영역을 확대할지 기대가 되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코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코인버스에서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